요즘같이 일교차가 클 때는 감기에 걸리기 쉽잖아요. 그래서 요즘 기침과 가래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서 관절염 초기 증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런 증상들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꿀입니다. 그런데 이 꿀, 그냥 먹어도 좋지만 궁합이 잘 맞는 식품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배가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것은 바로 꿀과 찰떡궁합인 식품 5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KK 건강입니다. 평소에 꿀 어떤 식품과 함께 드시나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가 되어드릴 5가지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조합들만 잘 활용하셔도 감기나 관절염 때문에 고민하셨던 그 시간들이 크게 줄어들 거라고 자부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구매하시는 꿀이 건강에 정말 좋은 천연꿀인지 아니면 설탕물이나 다름없는 사양꿀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주의하셔도 꿀의 효능은 2배로 높아집니다. 자, 여러분, 꿀을 고를 때 정말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천연꿀과 사양꿀의 차이인데요. 많은 분들이 꿀은 꿀이지 뭐가 다르냐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연꿀은 말 그대로 자연 그대로의 꿀입니다. 꿀벌들이 꽃에서 모은 꿀을 우리가 먹는 거죠. 이 천연꿀에는 항염, 항균 작용을 하는 성분이 가득합니다. 또한 우리 간을 보호하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지요. 하지만 사양꿀은 어떨까요? 사양꿀은 인위적으로 꿀벌들에게 설탕물을 먹여서 만든 꿀입니다. 그러다 보니 천연꿀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들이 거의 없어요. 건강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전문가들은 사양꿀이 설탕물과 다를 바 없다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꿀을 먹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달콤해서? 아니죠. 바로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겁니다. 그런데 사양꿀을 먹는다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반면 천연꿀은 우리 몸에 이로운 효과를 주죠. 예를 들어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해로운 박테리아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간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기까지 하니까요. 그래서 꿀을 드실 때는 꼭 천연꿀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포장지를 잘 읽어보시고 믿을 만한 브랜드의 제품을 선택하면 좋겠죠. 조금 더 비싸더라도 천연꿀을 드시는 게 건강에 훨씬 이롭습니다. 자, 우리가 천연꿀을 구별하는 법도 배웠으니까요. 이제 꿀을 어떻게 먹어야 가장 건강에 좋은지도 알아봐야겠죠. 여러분, 혹시 따뜻한 물에 꿀을 타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실 텐데요. 사실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꿀은 40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왜냐하면 뜨거운 물에 꿀을 타게 되면 꿀 속의 효소와 비타민 같은 영양소들이 파괴되어 버릴 수 있거든요. 심지어 몸을 망치는 독성 물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열심히 좋은 천연꿀을 구해 드시려고 했는데 뜨거운 물에 타서 마셔버리면 좋은 성분은 없어지고 해로운 성분만 남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러니 꿀을 물에 타 드실 때는 꼭 미지근한 정도의 물에 타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꿀의 효능을 제대로 누릴 수 있으니까요. 이 팁 하나만 기억해 주셔도 여러분의 꿀 섭취가 훨씬 건강해질 겁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으셔서 꿀이 걱정되시는 분들 계신가요? 설탕은 안 된다는데 천연꿀은 괜찮을까 고민이 되시죠? 사실 꿀과 설탕의 가장 큰 차이는 당 조성에 있습니다.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1대1로 균등하게 들어있는 반면 꿀은 과당의 비율이 훨씬 높아요. 우리 몸에 혈당을 올리는 건 과당이 아닌 포도당인데요. 꿀은 설탕보다 포도당 함량이 적어서 혈당을 더 천천히 올립니다. 또한 설탕은 100% 당분인 반면 꿀은 당분이 70%고 나머지 30%에는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등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이 차이 때문에 꿀이 설탕보다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해요. 꿀도 당지수가 높은 식품이기 때문에 하루 섭취량을 20g 이하로 제한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꿀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과다한 당분 섭취가 체내 중성지방을 높여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적절한 꿀은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꿀을 적당량 드실 경우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1일 20에서 80g 정도의 꿀이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꿀은 설탕에 비해 혈당과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적으면서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과하면 역효과가 있으니까요. 특히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다면 조심스럽게 소량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제가 약속드렸던 꿀의 환상 파트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합들로 천연꿀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기침과 가래, 관절염, 당뇨가 있는 분이라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주인공은 실롱 계피가루입니다. 당뇨인들은 꿀 섭취가 걱정되는데요. 이때 꿀과 계피를 같이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혈당 상승 억제 효과가 탁월한 계피, 그 중에서도 부작용 걱정이 덜한 실롱 계피를 같이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 둘의 조합은 당뇨뿐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좋은데요. 꿀 한 스푼에 실롱 계피가루 2분의 1 티스푼을 섞어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시면 최고입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레몬입니다. 감기로 기침 가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주목하세요. 꿀 레몬차만한 게 없습니다. 레몬에는 감기 증상 완화에도 도움되는 비타민 C가 풍부한데요. 여기에 꿀의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까지 더해지면 면역력 향상에도 으뜸이랍니다. 꿀 한 스푼과 레몬즙 2분의 1개를 따뜻한 물에 섞어 하루 두세 번, 특히 자기 전에 드시면 숙면에도 도움됩니다. 건강도 지키고 편안한 잠도 잘 수 있으니 일석이조죠. 세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이미 강력한 항염증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죠. 꿀과 함께 드시면 그 효능이 배가 되는데요. 생강에는 진저롤, 쇼가올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염증을 억제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탁월합니다. 특히 관절염 초기에 꾸준히 드시면 통증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요. 생강 약 10g을 갈아서 꿀 한 스푼과 함께 물에 타 드시고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혹시 평소 관절 통증으로 고민이셨다면 꼭 드셔보세요. 네 번째는 도라지입니다. 천식, 만성기관지염처럼 오래된 기침 때문에 힘드신 분들께 꼭 추천드립니다. 한약에서도 도라지는 예로부터 폐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왔죠. 도라지에는 사포닌이 풍부한데 이게 기관지 점막의 염증을 완화하고 가래를 삭히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말린 도라지 2뿌리와 꿀 1스푼을 물 3컵에 넣고 끓여서 하루 두세 번 증상이 있을 때마다 따뜻하게 드셔보세요. 목 간지러움과 가래로 인한 불편함이 싹 사라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클로렐라입니다. 관절염 걱정에는 꿀에 클로렐라 가루를 타 드셔보세요. 여기에는 체내 염증을 억제하는 클로로필을 비롯해서 베타카로틴, 루테인 등 항염증 영양소가 아주 풍부합니다. 여기에 꿀의 항염 효과까지 더해지니 관절 건강에 더할 나위 없겠죠. 클로렐라 분말 1스푼에 꿀 1스푼을 물에 타서 하루 2번 정도 드시고 꾸준히 2-3개월 이상 드신다면 관절 통증과 뻣뻣함이 눈에 띄게 좋아질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꿀과의 환상 궁합식품들 어떠셨나요? 감기, 천식, 당뇨, 관절염 등 다양한 고민에 맞는 꿀조합이 있었죠. 반드시 천연꿀로 드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 여러분께 맞는 궁합식품과 함께 건강관리 시작해보세요. 다만 개인에 따라서는 영향이 덜하거나 좋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주의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KK 건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